알쏭달쏭 법률 예솔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법률 문제. 먼저 맞아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상대가 주먹을 휘둘려서 반격을 했다. 그러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었으면 더 맞았을지도 모르고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격을 한 건 잘못이 없어 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폭력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정당방위 괜찮다. O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먼저 맞아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군요. 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실제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지 참 궁금해지는데 일단 법적인 답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당방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예. 정당방위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요건을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이제 범죄 구성 요건에 네. 해당하지만 이게 위법하지 않으면 좀 애매한 얘기죠. 위법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어떤 경우 위법하지 않냐는 이제 형법의 규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예. 정당방위, 자구행위, 그리고 피의자 승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 요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경우라면 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먼저 맞았다. 너무 많이 맞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너무 많이 맞으면. 그래서 네. 지금 폭행을 했다. 예. 이를테면 우리가 밀치거나 혹은 어깨로 이렇게 치거나 이런 행위 전부 폭행이거든요. 네. 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긴급한 혹은 현실적인 위해가 강하게 있고 상당한 정도 행위로 내가 폭행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려운 어려운가요? 내용이지만 일단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예. 자, 그러면 강 변호사님 X 네,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예. 야, 이제 정당방위를 얘기하자면 사실 2시간도 모자랍니다.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일단 X를 든 이유는 일단은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정당방위의 요건을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나 아까 말씀해주신 상당성 요건을 특히나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 아까 질문처럼 먼저 맞아서 때린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냐? 물론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흔히 많이들 주장하시는 게 저쪽에서 먼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네. 나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방어하려고 때렸다. 이런 주장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쌍방폭행으로 양쪽이 다 유죄로 판결나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다 상당성 요건이 없다고 네.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약간 러프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먼저 때리면 그냥 맞으라는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까지도 이제 사실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예. 상당성 요건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네. 현재의 부당한 어떤 침해에 대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행위로 나가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참지 못하고 때렸다. 이 정도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들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판례라든지 비슷한 예시를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굉장히 적어요. 실무적으로 거의 쓰기가 어려운 논리인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재판보다는 이제 기소되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불기소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60대 노인이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심하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인을 밀치고 네. 여자친구랑 같이 그 상황을 벗어난 거죠. 네. 근데 노인을 밀치면서 노인이 이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법적으로는 사실이거든요. 예. 밀치는 행위 폭행이었다. 노인을 폭행했다. 내가 맞았지만 내 여자친구가 맞았지만 넌 폭행한 게 맞아. 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밀치고 도망치는 행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방어적인 행위였고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행위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불기소 처분,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의 강아지를 또 어떤 행위 추격에 때린 거예요. 네. 사실 강아지가 맞았다라는 얘기는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표현을 드리면 내 물건에 손괴가 발생한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내 반려견, 내 아이가 맞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손괴, 네. 내가 가진 재산상의 손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뒤로 피하게 하고 이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상당성 있는 행위였다라고 아. 봐서 불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불기소된 사건들 예. 지금 말씀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앞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당방위 인정되는 판례가 예. 굉장히 적다. 맞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나오는 사례. 우리가 봤을 때는 예, 이거 예. 정당방위 아니야 싶은데 정당방위 아닌 걸로 판결이 되는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정당방위에 관한 그 논의는 사실 법조문을 그냥 들여다봐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고요. 예. 구체적인 어떤 판례나 사건을 놓고 이제 설명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도둑 뇌사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도둑 뇌사. 예, 그다음에 공릉동 예비신부 살인 사건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사안이고요. 두 예. 사건 모두 다 정당방위가 정면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먼저 그 도둑 뇌사 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떤 새벽에 도둑이 집에 침입을 한 겁니다. 예. 새벽에. 근데 당시에 그 거주자 그 가족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는데 그 중에 도둑의 침입을 한 20대 청년이 예. 도둑을 발견하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도망가려던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이 경우에 그 청년이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네. 도둑이 새벽에 몰래 침입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폭행을 가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뇌사에 빠졌지만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요? 사실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도둑을 발견하고 최초에 가한 폭행 행위는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다만 도둑은 그 이후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니까 별다른 어떤 공격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도망을 가려는 그 도둑을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어떤 적극적인 그냥 별개의 공격 행위이지 그것이 어떤 정당방위는 아니다. 네. 상당성을 결여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 예. 그 도둑을 폭행한 그 청년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고요. 항소심에서는 결국 감형이 돼서 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제 석방이 된 사안이고요. 예. 아까 다시 다른 사건, 공릉동 예비신부 살인 사건은 예. 또 약간 다른 것이 어떤 휴가를 나온 군인이 예. 집을 침입을 해서 예비신부인 피해자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같은 집에서 자고 있던 다른 예. 방에서 자고 있던 그 예비 신랑이 예. 예비 신부의 비명 소리를 듣고 깨나서 그 가해자인 군인과 격투 끝에 그 네. 군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 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느냐가 정말 치열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내려서 사건이 이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죠. 예.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서 예.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네.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이냐 인정되지 않을 것이냐가 정말 아주 치열하게 문제가 됐고 예. 검찰에서 2년 동안 이 사건을 검토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해서 예.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무혐의 결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예비 신부를 살해한 그쵸. 이 범인이 있었고 그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득이 흉기로 찔러서 살해까지 된 것은 상당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정당방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현 실무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맞아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판결까지 받을 때는 극소수로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적절히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싸움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결론을 좀 네네네. 드리도록 할게요.